지금까지 투자를 쭉 해오고 계신데 자산이 얼마 정도 될까요? 자산으로 따지면 한 1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퇴사를 하고 자산 10억을 달성을 하고 멋지게 퇴사를 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자되는 세상 부세입니다. 오늘 제 채널에 오랜만에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네, 바로 제 옆에 이렇게 아리따운 여성분이 한 분 앉아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8년 정도 간호사로 일을 하다가 재테크 시작하고 한 2년 만에 퇴사한 간호사 또니라고 합니다. 제 이제 수강생 출신이세요. 또니님이 재테크 기초반 2기 들으셨나요? 네네, 맞아요. 2기가 언제였죠?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2021년? 2년 2년 정도 네, 됐어요. 2월, 3월 이 정도였어요. 아,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벌써 얼마야? 기간? 네, 한 2년 반 이상 정도. 됐는데 구독자분들한테 재테크로 그동안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일단 재테크 시작한 지 이제 2년이 넘어가면서 좀 다양한 투자를 했는데요. 경매 투자로 아파트 2건을 이제 매도까지 좀 성공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서울 초기 재개발, 빌라로 3건을 투자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초기 재개발로 아파트 입주권 1건을 지금 투자한 상태입니다. 와, 많이 하셨네요. 그게 그러면 다 합치면은 자산이 얼마 정도 될까요? 자산으로 따지면 1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퇴사를 하고 자산 10억을 달성을 하고 멋지게 퇴사를 한 멋진 여성분과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과거 퇴사하기 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얼마 정도 차이가 나요? 퇴사하기 전에는 이제 직장인 월급으로만 해서 이제 모으고 있었기 때문에 1억이 안 된 상태였고요. 네. 이제 월급을 한 300만 원 정도 받으면서 이제 돈을 모았었고 한 1억 정도 모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퇴사한 이후는 사실 현재 현금 흐름 자체는 거의 3분의 1 토막 난 수준이긴 해요. 뭔가 좀 수익형 부동산 이런 거 투자를 한 게 아니라서 지금은 프리랜서로 이제 방문 간호를 하면서 지금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수익을 얻은 상태인데 하지만 일주일에 2번만 일합니다. 일주일에 2번만 일을 하고 있어서 워라벨이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그냥 라이프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굉장히 만족도는 높다. 일주일에 2번이라고 와, 너무 좋습니다. 꿈꿔오던 삶 아닌가요? 네, 맞아요. 지금 못 해본 거 굉장히 다 해보고 있는 중이고. 뭐 하고 계세요? 퇴사하고 나서 방문 간호를 하고 있는데요. 네. 장기 요양 등급 받으신 어르신들 댁에 가가지고 네. 이제 하루나 일주일에 한두 번, 두세 번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방문을 해서 뭐 필요한 간호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인터넷에 물건을 올려서 지금 온라인 판매를 해보기도 하고 있고 사업 준비도 좀 하고 있는데 네. 좀 실버 사업적으로 네. 좀 도전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네. 지금 좀 준비 중에 있어요. 내년에 정부 지원 사업 좀 도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퇴사하시고 사실 보통은 이렇게 막 여행도 가고 놀고 싶어하고 약간 그런 마음이 크잖아요. 근데 또니님은 역시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 분이시군요. 너무 아까워요, 시간. 그러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투자를 하셨는지, 그 투자를 하는데 투자금은 얼마 정도 드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올해 상반기에 서울에 초기 재개발하고 있는 이제 화곡 4동에 모아타운 예정지인 빌라를 하나 투자했거든요. 근데 거기가 아무래도 예정지다 보니까 매가나 이런 게 쌌고 갭으로 해서 1,700만 원에. 1,700만 원이요? 네. 아니 서울에 재개발 물건을 2천만 원이 안 되는 가격에 네. 매입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은 그 물건을 투자를 그럼 왜 하시게 된 거예요? 일단은 모아타운이라는 재개발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그 물건 자체가 그 주변 시세에 비해서 거의 1,000만 원 정도 싼 물건이었어요. 아 진짜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모아타운이 되지 않더라도 거의 1,000만 원의 안전마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 가격이 1억 이하여가지고 취득세도 1.1%라서 뭐 법인으로도 투자 가능한 물건이어가지고 투자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제 법인을 투자했으니까 명의도 세이브하면서 그죠? 저렴한 가격에 투자를 하신 건데 상반기 때 매수를 하시고 지금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네. 그러면은 매수하시고 나서 지금 현재 분위기랑 시세가 어느 정도? 우선 현재는 시세가 아직 선정지로, 그러니까 후보지로 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세 자체가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강서구청에서 주관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상태고 이제 후보 신청하는 동의율이 다 만족해가지고 서울시 선정위원회에 지금 갈 예정이고 네. 11월 11일에 이제 그 위원 회의를 통해서 이제 선정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 선정지 만약에 이제 발표가 해가지고 선정이 됐다. 그러면은 또 이제 시세나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오를 네. 수도 있겠네요. 지금 현재 모아타운이 그 자치구 공모 방식에서 주민 제한 방식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화곡자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지막으로 그 자치구 공모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아, 네. 그러면은 동의율 같은 것도 아무래도 이제 주민 제한 방식보다는 조금 더 규제가 이제 완화된 네. 상태에서 신청하니까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네요. 네. 근데 이제 이 물건을 매수할 당시에 굉장히 많은 좀 에피소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으신가요? 우선은 네. 이 물건이 1,000만 원이 처음부터 싸게 나온 건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처음부터 싸게 나온 건 아니었고 거의 한 500만 원 정도 더 비싸게 올라와 있던 매물이었어요. 그리고 이 매물을 제가 좀 사고 싶다고 말씀을 처음에 드렸었는데 약간 좀 더 올리려고 하셨었거든요, 매가를. 오히려? 네, 아. 매가를 좀 더 올려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고 이제 부동산은 심리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물건을 처음부터 싼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간 텀을 좀 하루 이틀 정도 두고 좀 지켜봤었는데 더 이상 이제 그 매수 문의가 오지 않으니까 이제 부동산 사장님도 다시 한번 전화 오시고 이렇게 되면서 그 이틀 뒤에 제가 다시 연락을 드렸었어요. 처음에 이제 제가 1,000만 원 좀 싸게 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시다가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냥 제 말의 뜻에 따라가지고 조금 더 급하게 파셨어야 돼가지고 아, 네,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잔금 자체도 거의 저한테 좀 유리하게끔 해서 잔금을 거의 한 5개월 뒤로 진짜? 네. 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매수를 한 물건이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상황이 역전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소희님이 또 이제 유리하게 또 가져오셨고 거기 잔금 5개월까지 거의 뭐 돈 들어가는 게 없었겠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처음에 계약금만 넣고 거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잔금 500만 원만 더 주고 네. 치른 물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물건은 사실 크게 부담이 없잖아요. 네. 가지고 있어도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앞으로는 선정지가 되면은 또 추가적으로 시상승을 또 기대해 볼 수도 있고 그죠? 사실 이것만 하신 게 아니죠? 네. 최근에 하나 더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떤 투자를 하셨어요?